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모든 것의 해답은 매사문에 있다.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다. 근데 그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물어봐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여기는 저의 이제 시골이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시골에 주말마다 많이 시골에 내려오고 있고요. 아마 이번 여름 휴가도 이곳에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여름 휴가는요, 이렇게 유유자적한 곳에서 막 시끌벅적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고 의자에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거. 그리고 특히 요즘에 제가 아류 논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제가 선진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한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요. 이렇게 이제 초벌을 만드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아이패드로 옮기는 거예요. 아이패드에 굿노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좋고 예쁘게. 왜냐면 제가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내 걸로 만들려면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공부의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리라는 단계가 빠진 거죠.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요,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암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 정리, 암기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거를 논어에다가 제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논어를 여러분 그냥 교양처럼 읽으실 거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논어를 통해서 내 삶의 잣대를 세우겠다,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정리가 돼야 돼요. 물론 이해가 돼야 되고. 근데 논어 문장을 딱 읽었어.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한글이 맞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근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내가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요, 여러분 논어에 대한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읽었는데 이해가 쉽게 되네? 그러면은 그 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철학책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책은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논어를 통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암기가 돼요. 물론 우리가 논어의 모든 구절을 머릿속에 넣어서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암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어에서 공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삶에 대한 가치, 삶의 방향,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뽑아내서 내가 잊지 않게 계속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제가 이제 암기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공자의 제자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로가 이런 말 하죠. 스승님이 좋은 것을 주면은 내가 그것을 소화하기도 전에 다른 또 좋은 것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면 안 될까? 10분만? 영상 찍는 중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루와 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그 이한호 선생님의 논어를 들을 때요, 그게 1년 과정이에요. 1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들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거를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오잖아요.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 그 작업을 해야지 이게 비로소 내게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수업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가 그 전에 배운 거를 아직 내 걸로 못 만들었는데
또 새로운 게 들어와서 이걸 내가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하는 걱정.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이한호 선생님의 수업을 다 듣고 지금은 이런 서브노트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제 걸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혼자서 조용히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고 복잡한 그 세상과 동떨어져서 잠시지만 동떨어져서 그냥 오롯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논어의 세계에 빠져서 이걸 정리하는 그 기쁨, 학예 시습 불역 여호 그 기쁨을 느끼고 싶거든요. 정말 기쁜 거예요. 너무 진심으로 기뻐서 그때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저는 요즘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공자는 우리에게 삶의 자세로 알려주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것. 그게 매사문의잖아요. 그게 사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논어,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논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거는 사리예요. 사리. 일의 이치를 세워라. 그게 예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예요? 매사문의예요.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리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운 사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사문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의 주된 거는 주로 질문하고 답을 듣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요. 답이 나와요. 사실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회피할 뿐이죠. 근데 저는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내가 궁금해, 내가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품는 것과 그 결론, 그 의문에서 결론에 이르는 길을 몇 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요, 스스로 생각할 때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답은 매사문에 있다.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제사 절차를 공자보다 잘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태묘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매사문.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질문을 잘하는 거. 매사문. 저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저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의뢰인들이 있는데요. 질문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물어볼 때 질문을 잘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반면에 어떤 분은 애써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질문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질문이 이런 거죠.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죠. 자, 이혼이야. 내가 아이랑 헤어졌어. 내가 아이의 양육권을 뺏겼어. 근데 아이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저한테 올까요? 좋은 질문이 아니죠. 그런 질문은 하나만 한 거예요. 자, 아이가 중학생 때 나한테 올지 고등학생 때 나한테 올지 그건 뭐예요? 단순한 추측일 뿐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추측. 그런 거는 질문을 해도 상대방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올 겁니다. 중학생 때 올 거예요. 아니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이럴 땐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아이가 언젠간 나한테 올 거다.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다. 근데 그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당신은 아이한테 어떤 모습의 엄마가 되어 있을 건가요? 어떤 모습의 아빠가 되어 있을 건가요? 아이한테 떳떳하기 위해서 아이가 언젠간 나한테 와요. 근데 그날이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지만 나는 뭘 해야 돼요? 아이가 언제 나한테 올까라는 무익한 질문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나한테 올 그날을 위해서 내가 그때 아이한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아이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검증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은 뭐예요? 그 질문이 나와야지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막연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질문하는 기술이에요. 질문을 잘하면 여러분이 생각의 힘도 길러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답하는 거죠. 그리고 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닌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회피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알아. 나도 아는데 그거 하기 싫어. 아니면 너무 힘들어. 아니면 나 위로받고 싶어. 그런 마음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거나 지금 내가 이것을 회피하는 자기한테 스스로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그거 나도 아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해. 그래도 돼. 난 그만큼 힘드니까. 라는 명분을 자기한테 주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씨. 아니, 중요한 저의 자산이 날아가서 넣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이고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 때 그랬어요. 저도 알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물론 우울증이라는 질병이죠. 질병에 걸려서 몸에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요. 저한테는 두 가지 기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런 기능을 하고 호소하는 기능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용서해줘. 너네는 그걸 용인해줘야 돼. 왜?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나 자신한테 나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몸에 에너지가 없는 거 저는 그 기분을 알거든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 우울증에 걸리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벼운 우울증이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면요 이 온몸을 누르는 그 기운이 있어요. 제가 이게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무언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오래가는 이유는요.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좋아지면 한 번에 좋아져요. 이게 점차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조그만 이유들이 쌓여서 점점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것에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진짜 압도당한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물론 나를 짓누르는 그것이 그 실체가 결국은 내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내린 선택,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들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만들어서 그 무게에 내가 짓눌려서 압도당하고 질식사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건 다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는 압도당하는 거는 서서히 와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요. 그냥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또 얘기가 샜는데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매사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련이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매사문을 하셔야 돼요. 매사문을 잘 해야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쁜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착해서 관계를 끊지 못해? 그럼 그 대가는 고스란히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계속 유지해. 그러면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뭘로 치러요? 내 인생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런 질문도 있죠. 제가 요즘 어떤가요? 라는 노래를 요즘 다시 듣고 있는데요. 박하요비 노래인데
박하엽이가 부른 어떤가요를 듣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나를 사랑했었나요?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이 나와요. 그거 쓸데없는 질문이죠.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거긴 한 건가? 라는 질문.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알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물어봐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미 답이 있는 거는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점심 뭐 먹을래?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그런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인할 때 하는 질문들. 그리고 스스로를 통찰하는 거.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 나를 깊이 알기 위한 질문. 그리고 상대방을 정확히 알기 위한 질문.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매사문에 말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올 여름 휴가는 노노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쓰다.